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종 코치입니다. 자, LG전자가 최근에 이제 박스 하단도 기습적으로 이탈을 해버리면서 끝도 없이 빠질 것처럼 대중들에게 극한의 공포를 주더니, 자, 그런데 어제와 오늘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현재 V자 반등을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지금 이 아래로 떨어지는 패닉셀, 그러니까 투매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전형적인 이 속임수 트랩 패턴이기 때문에 공포에 털릴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세력들에게 물량 털리지 마시고, 원래 이 상승 직전에 극점에서는 대중들을 털어내기 위한 이 가혹한 투매가 떨어지는 거다, 이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보시면은 오히려 아래로 떨어지면서 제가 말씀드린 고가 대비 낙폭과대의 최대치를 깔끔하게 채워버렸고, 그 뒤에는 개인들을 다 털어먹고 나서 세력들이 현재 이 V자 반등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매도에 홀라당 팔아버리면 가장 억울한 이 최저점 손절이 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이제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고 할 때 오히려 강력하게 매수를 하겠다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실제로 저희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장중에 긴급 매수 문자를 다 보내드렸고 차트도 다 보여드리면서요. 그래서 제가 미리 예고를 해드렸던 핵심 이 기준선에, 바로 이제 일봉상의 121동 평균선 가격이었는데, 여기를 찍고 나서 이제 내일장이 열리면 더 이제 강하게 급등할 거라고 했는데, 오늘 정직하게 무려 11%가 시원하게 장대 양봉이 터져 나온 겁니다. 자, 수익이 바로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오늘의 급등을 예측을 했는지 어제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현재와 같이 아주 지루한 박스를 그리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똑같이 이렇게 하단을 이탈하는 트랩이 발생이 됐죠. 현재 이 국면이 되겠죠. 그런데 그 뒤에 맥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오더니 이제 이때부터 이 강세의 흐름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 뒤에 반등은 최근 앞에 발생이 됐던 단발성 반등이 아닌 전체적인 하락의 하락폭을 메꿔주는 강력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V자 반등 형태로 마지막에 올라왔죠. 그리고 오히려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도 제가 돌파가 되는 그 슈팅이라는 게 발생할 겁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네, 보신 대로입니다. 추가 급등이 거세게 나올 거다. 이번에는 이 박스권 상단도 시원하게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제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싹 다 받아먹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위로 수급 공백이 생긴 자리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지루하게 기간 조정으로, 그리고 마지막 패닉 투매로 개인들이 감히 아래서 살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 뒤에 기존의 약착같이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 마지막 투매로 싹 다 밀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주포들은 이렇게 빠르게 끌어올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포들이 매번 써먹는 이 반복적인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절대로 털리면 안 되는지, 세력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 매집을 하고 있는지, 그 세력들과 절대 반대로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수급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죠. 박스에서도 외인들은 적극 매집을 했고, 마지막 이 투매 구간까지도, 그러니까 외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한 거죠. 그 구간에 억울하게 털린 건 개인밖에 없더란 겁니다, 여러분들. 자, 결국 어떤 위치에서 주포들이 어떻게 매집을 했냐, 이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주식 투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고가 대비 낙폭과대가 정직하게 왔고, 거기서 주포들은 다시 물량을 쓸어 담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느 맥점에서 들어갈지 정밀하게 체크를 하고 반등을 노리는 게 정석 매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절대 늦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제가 매일 보는 맥점 분봉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면 그날은 이제 주포들이 작정을 하고 자금을 쓰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력한 시세를 주는 날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보시다시피 돌파를 해보더니 정말로 위로 시원하게 쌓아버리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제 비교를 해드렸던 게 이제 작년 8월달 박스권 패턴이었는데, 똑같은 겁니다. 박스를 그리다가 이탈하는 신호가 발생이 됐고, 이탈을 한 뒤에 보시다시피 맥점 분봉이 지금 돌파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뒤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타고 가더니 엄청 강력한 이 V자 반등이,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제가 말씀드린 흐름이 지금 그대로 다시 연출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포들이 결국 밴드를 돌파시키더니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더라.
제가 영상으로도 매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남겨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 결정적인 타점은 저희 구독자분들께 장중에 가장 먼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만 편하게 남겨두세요. 장중에 수급 체크하고 있다가 핵심 타점이 나오는 대로 실시간으로 문자 빠르게 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자, 급등 나온 건 좋은데 대체 우리는 이 현재의 수익을 어디서 확실하게 실현하고 안전하게 엑시트를 해야 되는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이 강력한 상승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원금과 수익을 건져내기 위해서 꼭 잡으셔야 할 최종 매도 목표가와 실시간 대응 시나리오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LG전자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20만 원을 돌파를 해줄 거다. 현재 이 시나리오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패턴이긴 한데 그러니까 급락을 만들고 나서 현재는 어떤 흐름이냐면 우하향 박스를 그리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이 우하향 박스를 유지를 해왔고 보시다시피 중요한 이제 지지점 라인대에서는 이제 수급을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고가 이 추세선에서는 저항을 받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며칠 유지를 하면서 추세에 대한 이 상당 교접을 해주고 나서 돌파 작업을 이제 시도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그 흐름이 나오면 제가 보는 이 맥점을 타고 가는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의 윗꼬리는 전형적인 개미 털기 위해 이 급등을 만드는 패턴으로 가기 위한 작업이다. 자, 그러기엔 오늘 윗꼬리가 이제 강하지 않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러니까 첫 반등이 나오고 나서 눌림은 지금같이 강력하게 발생을 합니다. 결국 이제 유지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앞으로 제일 중요하긴 할 거예요. 자, 오늘도 돌파가 확실히 나왔고 일단 이탈은 없기 때문에 전략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럼 내일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는지 벌써 흐름이 나온 거죠. 바로 빠르게 윗꼬리를 소화해주면서 맥점을 유지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 후에 이쁜 눌림이 이제 되는 거고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럼 이렇게 이제 N자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는지 우린 이 부분을 내일 이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전환에 대한 흐름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 수급을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오늘 수급도 보시면은 여전히 뭐 특이점이 없습니다. 결국 현재 우하향 박스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한 건 외인과 기관이고 오늘의 윗꼬리 역시 지금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나왔죠, 개인들. 최근 이 박스에서 탈려나간 거는 다 개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받아먹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주봉상으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현재 LG전자가 무려 8주째 음봉을 계속 보여줬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 주 주봉이 어제 아래 꼬리 달린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양봉으로 전환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전환을 해버린 겁니다. 반등의 시작점을 알리는 그 신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거죠. 지겨운 이 하락에 대한 이 기술적 반등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반등이라도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낙폭과대 대비 현재의 반등은 상당히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가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다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 내용이 되는 건데 자, 중요한 내용 이제 설명에 앞서서 이제 지금까지 내용 잘 숙지를 했다 하신 분들은 제가 매일 이렇게 양질의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에 이제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해 가서 매도의 기준 역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을 이용을 해서 봅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바닥에서 들어온 이제 돈이 빠져나갔냐, 자금이 빠져나갔냐, 이 이탈 여부가 이제 매우 중요한 건데 말 그대로 현재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가는 매도세인 건지 아니면 이 악성 매물을 소화하면서 버텨주는지를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돈이 들어오면 이렇게 돌파를 한다라고 했죠. 그 자금이 안 빠져나가면 이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이 안 빠져나가면은 이렇게 이제 밴드를 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세를 만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현재 위치에서도 이제 돌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밴드를 타고 가는 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베스트의 흐름인 건데 근데 주식이라는 게 늘 우리 마음처럼 되지는 않죠. 뭐 이 앞에 박스 구간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 하단에서 이제 매수를 말씀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의 흐름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유지가 되고 돌려야 박스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우리는 엑시트를 해야 된다고 했죠. 깨지는 흐름이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도 압박을 단기적으로나마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엑시트를 하고 나와야 이 매도를 피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 돌파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될 때 매수를 해가지고 이 흐름이 이제 유지가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면 그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타고 가는 그림을 우리가 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탈이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이탈과 같은 거기 때문에 항상 깨지게 되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매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흐름이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시세에 대한 유지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이제 극대화할지 다시 깨짐이 나오면서 이 단발성 자금이 또 단타성 자금만 들어오고 이제 일시적으로 이탈이 나와버리는 건지 이 흐름을 우리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내일 제가 원하는 이 강세 흐름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 매도할 준비는 되어 있다는 거죠. 안착인지 깨지는 시점인지 판단을 하고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피 같은 우리의 계좌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은 명확합니다. 오늘도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어렵게 이제 자리를 만들고 마감을 하긴 했지만 내일 이제 장이 열리고 나서 만약 이제 매수가 급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맥점 분봉을 타고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때는 홀딩하자고 문자를 남겨드릴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 타고 가는 흐름이 꺾이면서 맥점을 깨지게 된다. 그땐 제가 어김없이 이 엑시트에 대한 신호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확한 이 돌파의 시점에 대한 매수 타점 그리고 깨지게 되는 이 엑시트에 대한 타점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호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신호를 통해서 도대체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왜 맥점 코치는 현재 이 LG전자를 지루한 우하향 박스에 대한 돌파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식의 추가 급등을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흐름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도 실전 거래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어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구독자님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꼬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